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40대 남성이 운전기사와 승객을 폭행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방에서 악취가 나니 신문을 깔아달라는 운전기사의 말에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에게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해댑니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승객을 쉴 새 없이 때립니다. 운전 중인 기사까지 폭행해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은 버스가 경찰서 앞에 멈출 때까지 10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주먹이 들어오고 발로 차고 옆구리로 막 차고 막 끌어내려고 그러고 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또 옆에 사람인데 또 그 사람한테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 상황 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맞으면서도 경찰서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서귀포시 삼매봉에서 버스에 탔던 44살 양모 씨가 기사와 승객을 폭행해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낚시미끼가 든 가방에서 악취가 나니 다음 손님을 위해 의자에 신문을 깔아달라는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말하니 기분이 하나 나쁘더라고 앉아있는데 화가 나갖고 거듭차고 뒤통수 몇 번 손 찍어냈지만 얼굴 때 이빨 때리고 그러면 없지요. 경찰은 밤낚시를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양 씨가 예민한 상태에서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세계 11개 나라 섬지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섬관광정책 포럼이 오늘 제주에서 개막합니다. 발리와 오키나와, 푸켓 등 11개 섬지역 지방정부 대표와 전문가 36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정책이 주제로 다뤄집니다. 섬관광정책 포럼은 지난 1997년 제주에서 하이난과 오키나와, 발리 지방정부가 모여 발족한 협의체로 내년에 출범 20주년을 맞습니다. 제주 근현대 문화예술계의 큰 산인 청탄 김광추 선생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남겼는데요. 생전에 단 한 번도 전시회를 열지 않았던 청탄 선생의 작품을 유족과 수장가들이 한뜻으로 모아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진한 먹으로 굵고 힘있게 쓴 큼직한 서체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한 글자에서 풍겨나오는 유려함. 그 속에 제주 근현대 문화예술의 싹을 틔운 선구자 청탄 김광추 선생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05년 제주시 화북동에서 태어나 서울 배제고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접한 청탄. 귀국 이후 그는 예술의 불모지인 제주에 선진 예술을 소개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유화 등 서양화는 물론 당시엔 생소했던 사진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서예에 출중해 제주 최초의 서예 단체인 담담회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의 다양한 서예 작품과 함께 사진과 유화, 서각 등 5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잊혀져가는 청탄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 기념관에서 선생님을 조금 더 선생님의 예술,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번 전시는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사용한 붓과 벼루를 비롯해 수첩과 안경 등 소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탄 선생의 울림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는 뜻의 탄향유구 기획전은 다음 달 29일까지 서귀포 소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네, 최근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값비싼 참다랑어를 대량으로 양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거문도에서도 참다랑어 양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수 MBC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도의 최남단 여수 거문도항에서 100길로 5분여 떨어진 양식어장. 양식장 안에 어미 참다랑어 90여 마리가 쉴 새 없이 헤엄쳐 다닙니다. 지난 2012년 여수 근해에서 잡았던 3kg짜리 새끼 참다랑어는
어느새 70kg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양식장에 오징어 먹이를 주자 참다랑어가 빠른 속도로 먹이를 낚아챕니다. 거문도는 수온이 높고 태풍이나 적조 피해가 적어 참다랑어 양식에 유리합니다. 생장률은 1년에 15kg에서 20kg 정도 크고 지금 병 같은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 거의 폐사는 없고 갖고 온 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차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미 참다랑어에서 수정란 30만 개를 채취해 이 가운데 25만 개가 부화됐습니다. 자연산이 아닌 기른 참다랑어에서 수정란을 얻어 부화에 성공한 것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참다랑어 양식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2018년쯤이면 식탁에서도 양식 참다랑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갑부화한 참다랑어가 폐사할 확률이 높다는 점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거문도에서 키우고 있는 참다랑어로 종자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완전 양식 체계로 들어서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이렇게 풍족하게 생산은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많은 양이 이렇게 생산되게 되면 참다랑어 양식 기술이 민간인에게 보급되면 늘어나는 참다랑어 수요를 볼 때 국내 양식 참다랑어 시장만 5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옷감과 송편의 주 원료로만 알려진 모시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세한 분말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MBC 조현성 기자입니다. 밀가루 크기로 미세하게 분쇄된 모신잎 가루입니다. 손쉽게 우유에 타서 차 대용 음료로 마시거나 밥을 지을 때 뿌려 모시밥을 요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모신잎은 섬유소가 풍부해서 그냥 드실 경우 매우 질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말화해서 드신다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해마다 추석 명절 되면 불티나게 팔리는 모시 송편. 하지만 충청과 경기 지역 업체들까지 모시 송편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졌고 수익성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광의 한 업체가 기존 모시 분말과 달리 섬유소가 뭉치지 않는 미세한 분말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고도의 미세 분말화 해가지고 어느 식품이나 첨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이 모시도 수요가 많아지고 영광군도 모시 분말화 사업을 통해 모시를 지역의 효자 품목으로 보다 확고하게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모시 분말 공장이 준공되면 모시가루를 활용을 해서 모시 국수, 또 모시 캔디, 모시 칼슘제, 또 음료수 등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만들 계획이고 풍부한 섬유소 덕분에 옷감과 송편의 원료로 쓰임새를 인정받아온 모시가 이제는 도시민들의 입맛과 건강까지 챙기는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도 서늘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종일 22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등산객들은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맑은 날씨 속에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소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인 차귀도 서쪽 9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조기와 갈치 등 1.6톤을 잡고도 조업 일지에 적지 않았으며 승선원 명부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2,5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한 달 평균 신고 건수는 286건으로 3년 연속 늘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전북을 꺾고 6위로 올라서며 극적으로 상위 스플릿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제주는 어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전반에 터진 김상원의 2골과 후반 43분 나온 로페즈의 결승골로 2골을 만회한 전북 현대를 3대2로 이겼습니다. 승점 46점이 된 제주는 성남에 1대0으로 진 인천을 1점 차로 따돌리고 6위로 올라서며 K리그 클래식 12개 팀 가운데 상위 6개 팀에게 주어지는 상위 스플릿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2015 청년 취업 잡아라 페스티벌이 오는 8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주대와 JDC,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대 가족회사와 도내외 44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면접관이 마련됩니다. 채용 정보 컨설팅관도 운영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 청년 구직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탐방 프로그램과 자기소개 콘테스트 등 부대 행사도 진행합니다. 2015 제주도 문화상 후보자 공모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일까지 학술과 예술, 교육과 언론 등 9개 분야에서 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추천받아 오는 12월 제주도 문화상을 수여합니다. 지난 1962년부터 시행된 제주도 문화상은 그동안 53회에 걸쳐 226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제주의 문화명절인 탐라문화제가 오는 7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시 탑동 광장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4회째를 맞는 이번 탐라문화제는 탐라인들의 삶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전승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축제 첫날에는 탐라 개벽 신위제를 시작으로 풍물 가장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축제 기간 내내 전통 굿과 세계 길거리 댄스 대회 등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이 이어집니다.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가 6개월 넘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 장기 체납자 대상 기준을 확대해 재산이 1억 원을 넘으면서 6개월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 측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